당신은 이제 나한테 짐일 뿐이야.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나에게 아내가 던진 말입니다. 62살 정년퇴직 후 6개월 만에 들은 이 한마디로 저의 32년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돈도 안 벌어오면서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 1년 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잘한 선택이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올해 62세 남자입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고, 지난해 12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 32년째이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해서 지금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퇴직을 앞두고 정말 많은 꿈을 꿨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동안 못 가봤던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그런 여유로운 노년을 상상했거든요. 퇴직하고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 갈 준비를 하던 제가 그날만큼은 여유롭게 8시에 일어났어요. 아내가 아침상을 차려주길 기대하며 거실로 나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밥은 진작 치웠어. 첫 마디부터 차갑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35년간 규칙적이던 생활이 갑자기 바뀌니까 아내도 적응이 필요하겠구나 싶었거든요. 여보, 미안해. 앞으로는 일찍 일어날게. 그런데 오늘부터는 시간이 많으니까 같이 뭐 해볼까? 뭘 같이 해?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고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내일은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퇴직 후 2주가 지나니까 아내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TV만 보고 소파에만 누워있고 집안일은 언제 도와줄 거야? 사실 저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35년간 회사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뭘 도와주면 될까? 말만 해줘. 말해줘야 해? 당신도 이 집 사람인데 알아서 해야지. 빨래 널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님처럼 앉아만 있으면 어떡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손님. 35년간 이 집을 위해 벌어온 제가 손님이라니.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집안일을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널고 청소기도 돌리고. 그런데 집안일을 해도 아내는 만족하지 않더군요. 설거지할 때 찬물로 하면 기름때가 안 빠져. 뜨거운 물로 해야지. 빨래 널 때 옷을 이렇게 막 털어서 널면 구김이 생겨. 좀 더 신경 써서 해. 청소기 돌릴 때 구석구석 해야지. 대충대충 하면 뭐 해? 처음엔 내가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뭘 해도 지적만 받으니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특히 TV 볼 때가 제일 문제였어요. 평생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이제 좀 쉬면서 TV나 보려고 하는데 TV 소리가 너무 커. 옆집에서 다 들려.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소리를 줄였죠. 그러면 또 소리를 너무 작게 하면 들리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TV를 켜놔? 뭘 해도 불만이더군요. 퇴직 후 2달 정도 지나니까 아내의 잔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늦게 일어났네. 밥 먹을 때 당신은 왜 늘 손님처럼 앉아만 있어? TV 볼 때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잠들기 전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해봐. 저는 점점 집에 있는 게 숨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가려고?
집안일도 안 하면서 또 나가려고 해?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친구들하고 만날 시간에 집에서 뭔가 해. 돈도 없는데 또 나가서 뭘 하려고? 정말 답답했어요.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나가려고 해도 안 되고. 퇴직 후 석 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또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보면 정말 한심해. 평생 밖에서만 일하더니 집안일은 정말 하나도 몰라. 어떻게 어른이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날은 특히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계속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집 남편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하던데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하고. 여보, 좀 그만해. 나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적응? 벌써 몇 달째인데 뭘 적응해?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35년간 이 가족을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 돈 벌어온 게 죄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35년간 참고 참았던 게 그날 다 터진 것 같았어요.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이 집, 먹고 있는 이 밥. 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집에 있는 게 짐이라고. 그때 아내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어요. 그래, 돈 벌어올 때는 좋았지. 하지만 이제는 나한테 짐일 뿐이야. 돈도 안 벌어오면서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32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가 짐이라고 하다니.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먼저 방에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밤새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짐인가?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음 날부터 저는 집에 있기가 너무 괴로워서 공원에 나가 있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 작은 공원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더라고요. 직장인들, 학생들, 주부들. 모든 사람이 할 일이 있어 보이는데 저만 할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보름.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내는 제가 집에 없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더 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공원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대학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35년간 성실하게 일했어요. 승진도 꽤 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들 교육비, 집 장만, 가족 생활비. 모든 걸 제가 책임졌어요. 물론 아내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저도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짐이라고 해야 했을까요? 회사에서는 정년 퇴직할 때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작 가족한테는 짐이라는 말을 듣다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났어요. 62살 아저씨가 공원 벤치에서 우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또래 남자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김 씨라는 분은 저보다 3살 위셨는데 역시 퇴직 후에 집에서 아내와 갈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 남자들은 다 그래. 평생 밖에서만 일하다가 갑자기 집에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지. 박 씨라는 분은 아예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속이 편해. 눈치 보지 않고 잔소리 듣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슬퍼지기도 했어요.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저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무렵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도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저녁도 혼자 차려 먹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이죠. 그날 밤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뭔 이야기? 우리 관계 말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아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뭐가 문제야?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부부가 사는 방식이야? 우리가 남남인가? 남남이나 마찬가지지. 어차피 대화도 안 되고 함께할 것도 없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우리 헤어지는 게 낫겠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아내가 그러지 말자, 다시 노력해보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래도 좋아.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지겹거든.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이혼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행히 재산 분할이나 그런 문제로 크게 싸우지는 않았어요. 집은 아내가 계속 살고 제가 따로 나가기로 했어요. 예금이나 그런 것들도 반반으로 나누고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어요. 아들, 딸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결국 아이들을 불러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엄마,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아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딸도 눈물을 보이더군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아빠, 엄마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이혼 후에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외롭고 무서웠어요. 32년간 함께 살던 사람과 헤어지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TV를 보고 싶으면 보고,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고,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공원에서 알게 된 분들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이 시니어 모임 같은 곳도 소개해 주시고, 봉사활동도 함께 하게 됐어요. 요양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다른 보람을 느꼈어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젊은 인생이 아직 길어.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 90살 넘은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산에 올라가는 모임인데 거기서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퇴직하고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취미 생활하니까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행복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희망을 갖게 됐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요리였어요. 32년간 아내가 해준 밥만 먹다가 갑자기 혼자 해먹으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계속 외식만 했는데 건강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요리 학원에 등록했어요. 아저씨, 지금부터라도 배우시니까 늦지 않았어요. 젊은 요리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볶음밥. 간단한 것들부터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처음에 만든 김치찌개는 정말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더니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웬만한 음식은 혼자서도 해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제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출 수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해요. 봉사활동이나 등산 모임을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서로 위로도 받고 조언도 주고받았어요. 정 씨라는 분은 아내와 사별하신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시다가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이 씨라는 분은 저처럼 이혼하신 분인데 이제는 새로운 연인도 만나셨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의지하고 살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지금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이 카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가 됐거든요. 아침 9시쯤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도 보고 책도 읽고 때로는 새로 만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카페 사장님도 이제는 저를 단골로 알아보세요. 어르신, 오늘도 왔네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이런 소소한 인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여요. 예전에는 저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가끔 아이들을 통해서 아내 소식을 들어요. 처음 몇 달은 아내도 자유로워서 좋다고 했다는데 요즘은 좀 외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아빠 생각도 많이 나신다고.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내가 그립기는 해요.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안 그리울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때의 그 차가운 시선, 그 모진 말들, 다시 겪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혼 후에 오히려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아들, 딸이 아이들을 제 집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저도 아이들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할아버지, 왜 할머니랑 따로 살아? 5살짜리 손자가 순진하게 물어볼 때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자 하고 싶은 일이 달라서 따로 살기로 했단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집에 오면 할아버지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다고 좋아해요. 할아버지, 내일도 올 수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혼자 살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건강이에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노력해요. 등산도 꾸준히 하고 집 근처 헬스장도 다녀요. 어르신,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젊은 사람들보다 성실하세요. 헬스장 트레이너가 그런 말을 해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바로 가요. 예전에는 아내가 챙겨줬는데 이제는 제가 스스로 챙겨야 하니까 오히려 더 꼼꼼해진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돈 문제였어요. 퇴직금하고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둘이 쓰던 걸 혼자 쓰니까 오히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집세, 생활비, 용돈.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아요. 외식도 덜 하게 되고 필요 없는 물건도 안 사게 되고 오히려 돈 관리를 직접 하게 되니까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아저씨, 가계부 쓰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잘 안 써요. 카페에서 가계부 쓰는 걸 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제가 직접 가계부도 써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전에는 못 해봤던 취미들을 해볼 수 있게 됐어요.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데
정말 유익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사진 찍기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정도였는데 제대로 된 카메라를 사서 배우고 있어요. 등산 갈 때마다 사진을 찍는데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게 보여요. 다른 분들도 제 사진을 보고 잘 찍었다고 칭찬해 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해봤어요.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는 혼자 여행이 재미있을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런 자유로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바닷가에 혼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32년간 못 느껴봤던 평온함이었어요. 여행도 혼자 하는 맛이 있네. 그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어디든 여행을 가요.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처 온천이라도 가서 하루 쉬고 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돼요.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분들. 특히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세요. 남편과 사별하신 지 3년 됐다고 하시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사세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요. 지금이 오히려 제2의 인생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는 정말 감동받아요. 이분과는 가끔 같이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있는 식당도 가봐요.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이혼 후에 오히려 아이들과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에 가면 아내 눈치도 봐야 하고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제 집에 와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아빠, 엄마한테는 못할 얘기인데 딸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 뿌듯해요. 이제야 진짜 아빠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저한테 와서 털어놓기도 하고 제가 조언해 줄 수도 있고 아빠, 이혼하시고 나서 오히려 더 편해 보여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좀 복잡한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는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정말 이혼이 잘한 선택이었을까? 좀 더 참고 노력했으면 달랐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그 차가운 시선, 그 모진 말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나한테 짐일 뿐이야. 그 말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짐이라니.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집 근처를 산책해요.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8시쯤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어요. 토스트에 계란 후라이, 커피 한 잔. 간단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아침이라서 더 맛있어요. 9시쯤 되면 카페에 와서 신문도 보고 책도 읽어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점심은 보통 집에서 해 먹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거. 이제는 제법 잘 만들어요.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매일 다른 일정이 있어요. 저녁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요. 아무도 TV 소리가 크다고 하지 않으니까 편해요. 만약 지금 아내를 만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미안해. 그 말부터 하고 싶어요. 35년간 집안일을 혼자 다 떠맡기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시킨 것.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당신도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35년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한 것도,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도,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은 소중했어. 그런 말도 해주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6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제 마음은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후회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가끔은 그때 좀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제 자존감을 회복한 것 같아요. 짐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 때는 정말 제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봉사활동에서도 저를 필요로 하고, 친구들도 저와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고, 손자들도 저를 기다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생각해 봤어요. 우선 건강을 잘 챙기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손자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아이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도 지켜보고 싶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가족 여행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볼 수 있잖아요. 새로운 취미도 더 배워보고 싶어요. 악기도 배워보고 싶고, 그림도 그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새로운 사랑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말 하면 애들이 놀랄까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잖아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로 살고 계신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조금씩만 이해해 주세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가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는 건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당신은 나에게 짐이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은 옛날이 그립기도 해요. 함께 TV를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던 그 시간들이.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생활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봄에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3박 4일 혼자 여행이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유채꽃밭에서 사진도 찍고 바다를 보면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김 여사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아이들도 제가 밝아진 모습을 보고 좋아해요.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딸이 그런 말을 해줄 때면 정말 뿌듯해요. 아내 소식도 가끔 들어요. 요즘은 혼자 살기 적응하셨다고 하더군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신다고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함께 살 때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는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카페에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평온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여요. 6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합니다. 퇴직 후 아내의 차가운 말과 구박에 상처받고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이야기.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60살, 70살이 되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부로 살고 계신 분들 서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함께 늙어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